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납치, 고문, 그리고 이제 살해, 이런 사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고, 저도 계속해서 큰 뉴스든 작은 뉴스든 간에 쭉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죠. 왜냐하면 국자원 화제, 예능 프로그램, 추석 연휴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정신이 없었다 치더라도 대통령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딱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참모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이잖아요. 더군다나 안보실이라고 하는 독립된 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캄보디아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말에서야 한 마디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여행주의하라, 여행주의보 정도만 내리는 상태로 대응해 왔고, 주한 이제 캄보디아 대사한테 뭐 조치를 해서 단단한 주의를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깊은 이 배려, 또 이 관심, 그리고 예방 대책 이런 거를 주문하는 이런 순수 외교부 차원의 조치로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보였습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이 헌법상의 제1의 책무가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거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이제서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외교부 중심 정도가 아니죠. 전 정부가 다 달려들어서 이 각별한 대응책을 강구하라. 세게 조치를 해야죠. 세게. 자, 그런데 겨우 총력 대응, 외교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굉장히, 물론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외교부,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경찰, 요런 관련 부처, 법무부도 들어가는 거죠. 검찰도 들어가는 거죠. 요런 관련, 이 법 집행 관련 부처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처, 정보 관련 기관 모두가 전부 다 이거에 지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지시 내용이 말이죠. 굉장히 단편적인 지시다. 근시안적인 지시다. 협소적인 지시다. 이건 문제의 핵심을 자꾸 짚고 있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왜냐하면 지금 납치 신고 건수가 말이죠. 지금 2022년도에서 23년도만 하더라도 연간 한 1, 20건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 2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에서 20배, 220건. 올해는 올 8월까지 무려 330건이 된 거예요. 30건. 그 연말 가면 400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외교부가 중심을 갖고 이걸 챙겨라? 외교부가 총력을 기울여라? 이거 잘못된 짓인 겁니다. 이거는요,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 차원의 논평이 아니고, 저는 해외 공간 근무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제가 또 이 해외 정보를 많이 다뤄왔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 사태를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다뤄왔어요. 이거는 총력 대응,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이런 납치 감금 사태를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에서 제대로 정보망을 발동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정보망 플러스 또 이제 이 관련 정보기관들과의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우선은 때려진 감이 있다. 그동안에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잠적해 꼭 몸이 육체적으로 서울에 없고 아니면 용산에 없고 이런 잠적의 의미가 아니라 캄보디아 사태의 엄중성에 비춰볼 때 대통령 목소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안 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 보도가 되기 시작가 며칠이 지났잖아요. 아무리 추석 연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죠. 대한민국 대학생이 취업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사망하는데 고문까지 당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때늦은 지시였고,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지시가 너무나 협소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진 커밍스, 이제 한국계 미국 논평 가지고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 포스트도 만들고 이제 많은 언론 활동을 해온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이 워싱턴 정과 소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어내고 있어요. 굉장히 정보망이 좋은 것 같아. 뭐, 워싱턴에서 이제 언론인 활동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좋은 정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보는 어디서 나오죠? 사람한테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디서 나오죠?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만이 좋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 커밍스 이분의 요 SNS 글을 보면은요, 우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길은데 그냥 괜히 뭐 수식어를 많이 써갖고 기른 게 아니라 알맹이 있는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는 한국을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북한 억지 그건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중국 견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일 큰 게. 자,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친중 정권적 성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서 외교적으로는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 이것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갈등 관계가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기는 온다 라고는 해요. 그러나 좀 더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유보적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예, 유보적으로 바뀌고 있어.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다 충분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 전략을 보면 굉장히 불신에서 시작해서 계속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민국 외교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외교의 위기. 예. 지금 자주판이 동맹판이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무슨 관세율을 낮춰서 보는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교 안보적으로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국가 이익이 큰 게 없어요. 국익, 그 다음에 실용이라는 게 꼭 무슨 뭐 돈 벌고 말이죠. 무역 흑자 올리고 GNP 올리는 것만 실용입니까? 아닙니다. 실용에도 안보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지금 총체적 안보가 지금 이제 단순하게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안보 영역이 넓어졌잖아요. 예. 자, 이런 총력 안보 체제에도 상당히 한미 관계가 흔들림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진 커밍스, 지금 이제 논평가가 하는 얘기를 보면 미국의 군사 전략, 미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전면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이 글로벌 전략도 달라지고 있지만은 글로벌 전략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이것이 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만 조망되어 왔지만은 미국의 큰 군사 전략의 틀 안에서 기존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친중으로 기울고 있고 한미 관계를 경시하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다. 이 점을 장문의 SNS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조금 긴데 말이죠.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 꼭 좀 봐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해외 동포 단체들이 지금 특검을 김현지 특검을 하라. 그리고 국자원 특검도 하라. 그리고 이번에 양평군 면장의 사망 사건에 관해 수도 특검을 하라. 이러한 중대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이번 본 한 방송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재명의 이런 지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관련 보고를 받고 나서 말이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이게 피해가 크니 외교부에 총력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보호 방안을 관련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이런 지시를 했고, 따라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정부는 말이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 감금 피해가 잇따르니까 10일 날 수도 프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행했고 여행 경보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행 경보 이 등급을 올리는 걸로 이게 해결될 문제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납치인 신고 건수가 2022년에서 2023년도만 하더라도 연간 10명에서 20명 정도 했는데 작년에 220건, 올해는 8월까지 330건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게 납치 신고 건수. 그리고 체포된 사람도 2023년에는 지금 3명에서 2024년에는 46명으로 늘었어요. 체포. 그리고 올 1월에서 7월에는 체포가 144명에 달했습니다. 앞에는 납치고요. 자, 그리고 취업 사기하고 감금 피해가 무려 252건입니다.
대부분 어디에 속고 있느냐?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서 범죄 조직에 납치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왔다고 집을 떠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당해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9월에는요,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거리에서 납치돼서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캄보디아 갔는데 전부 지옥, 캄보디아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 1,500만 원에 속아서 이런 그 변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인 3명이 연루가 됐습니다. 중국인 3명. 예. 중국인 남성 3명이 여기에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 관련 범죄자가 있어요. 한국인 2명도 지금 한국인도 지금 요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한국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개입되어 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박항서 감독도 말이죠.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오다가 납치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경험담이 말이죠. 예, 지금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독립기념일에 3박 4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가 그때 이제 변을 당할 뻔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 221건, 금년도 8월까지 330건. 자,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이 말이죠.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조치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가 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정부 부처가 총체적 대응 체계를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진 커밍스가, 지금 내놓은 입장문, 무지하게 길어요. 굉장히 참 길은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핵심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말이죠. 한반도 전략을 재정비하는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동맹 강화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속내는 다르다. 그래서 이른바 강압 외교를 통한 통제 전략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다.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넣었다고 판단해서 한국이 중국이 궤도에 편입되지 않도록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압박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버지니아주에서 여기 퀀티코 기지에서 전 세계에 있는 800여 명의 장성을 갖다가 소집해서 지금 회의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런 그 전군 차원의 집결은요, 91년도 제1차 이락전 이후에 처음 있는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사이동이라든가 재배치 또는 일부 고위장성의 전역 절차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단순한 인사 문제 차원이 아니라 미군의 지휘체계 재정비 그리고 내부 정렬 작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워싱턴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사 전략의 중심축이 이제는요, 정치적 중립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휘체계를 일체성 강화, 그러니까 저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요, 이 바이든 정부하에서 군 내부에 자리 잡았던 좌파 성향의 세력들하고 외부 정치 네트워크와 영향력 이런 거를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는 정치적 편향에서 군이 말이죠, 벗어나가지고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기조에 부합되는 통일된 작전 노선을 복원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800여 명의 장성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조치는요, 고강도 작전 환경에 대비해서 명령 체계가 단일화된 지휘 구조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말이죠. 사실상 그동안에는 이제 화상보고 또는 지휘체계 재정비 이런 거로 됐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 보이겠다. 한마디로 권위의 시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한번 딱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G9의 강력한 결속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다가올 전략 국면,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임박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 군사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00여 명의 집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부 결속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대외적인 군사 전략의 변화의 한 신호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이번 소집을 통해서 미국은 이미 전시 수준의 통합 명령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내부 분열이나 지위 혼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전쟁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지체가 완벽히 일체화 있음을 공개된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의 군사 분석가들은요, 이러한 미군의 지휘체계 재정비를 전략적 인적 정화, 즉 strategic purification,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인적 정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단일 상명하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인적 정화, 이 숙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인물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의 전략적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필터링이라는 필터링 절차라고 하는 점에서 아직도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러한 군사적인 인사 재편을 서두르냐?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미중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냉정적 견제를 넘어서서요. 경제,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정보, 그리고 군사 영역 전반에 걸쳐서 체제 경쟁의 종결전, 즉 Final Systemic Contest, 체제 경쟁의 종결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경쟁, 네 체제가 끝나느냐 우리 체제가 끝나느냐, 이 종결전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기술, 군사, 안보, 그 다음에 정보 이런 영역으로 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요, 결전 이전의 군사 지휘부 내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휘체계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퀀티코 집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시 대비 정렬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대한 이 압수수색,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군사 보안이 지금 깨졌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이 작전 보안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한 미군 기지의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한국 정부의 특검 수사하더라도 미군 기지 내 시설로까지 확대되면서 워싱턴에서는요, 동맹국 이거는 주권 문제를 넘어서 미군의 기밀구역 접근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었나, 이런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내부 인사와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검증 작업이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요, 종교인들을 숙청하고 정치인 숙청도 하고 거기에 이어서 미군의 군사주권과 작전 기밀 영역까지 침투한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요, 이 사안을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닌 안보 리스크 및 체제 안정성 위협 수준을 격상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적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자, 그래서 오산 기지의 미군 압수수색은 절차적 착오가 아니라 미 국방부로서는 지휘 통제 체계의 신뢰 균열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는 한국 정부라 하더라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미군 내부에도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사안은요, 동맹체계의 작전 안정성에도 구조적 제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전시 대비 지휘체계 강화와 보안 재편의 필요성을 이번에 실증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전략기지에 대한 보안 감사, 그리고 신원 검증 강화 절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부의 모든 작전권 라인과 정보조건 권한이 재점검되고 있고, 특히 행정부의 전략 노선에 협조적이지 않은 지휘관들은 안보상 핵심 지휘에서 점진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보안 장비를 넘어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작전권 통제력을 회복하고 지휘력 중앙 집권화를 복원하려는 실제적 움직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휘체계 재정비의 궁극적 목표는요, 전략사령부와 인도 태평양 사령부 간의 지휘 결정 타격 루프를 단일화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작전 구조를 국가별 방어 체계에서 통합 작전 체계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요,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중국과의 직접적 전략 대결에 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을 사전에 제어에 실패하면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안보 리스크로 변질될 수 있다. 중국보다도 한국 이재명 정부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요,
한국 내 미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탁전 통제력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한미 동맹의 근본 틀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인식이고, 이런 미국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부는요, 그야말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를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미군 지휘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임무를 재조정하고 한국군이 대만 해협 남중국해 역외 임무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로써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어 중심에서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작전 연합 체계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의 회담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고, 이재명과의 회담은 사실상 일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은요, 한국을 사실상 동맹 자격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외교적 시그널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지원하되 외교적으로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중 압박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한국의 스스로 미국 중심 질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지금 강력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좌경 성향을 안보적 위험 요인을 간주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복합 전략 패키지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실행 중인 전략은 무기 조건화, 그리고 후속 지원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 방위비와 역외 임무, 분담 상향과 대만 남중국해 임무를 확장한다. 외교적인 압박, 회담을 배제하고 의전 축소를 통한 고립, 경제 기술 규제, 군사협력과 연계한 정책의 일체화를 강요하고, 여론 통제, 무기 보급을 국내 정치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차례 경고를 보냈는데 관세 협상, 그 다음에 한미 양자회담, 자리커크 추모식.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최후의 경고를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아무 준비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게 최후 경고라는 겁니다. 이제는 상상을 넘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그 거대한 변화와 파고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에 서 있다. 이러한 지금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굉장히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얘기를 지금 트럼프의 이 압박, 이 수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고, 유엔에서의 최종 경고를 현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참 큰일 났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 해외 동포들이 여야 대표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되겠습니다. 민중이 특검은 즉각 중단하고, 김현지 사태, 그리고 양평군 공무원 자살, 그리고 국자원 화재 관련 3대 특검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첫째, 민중이 특검은 즉각 중단하라. 정권 보호용 정적 제공용 특검은 즉시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지금 규명하라. 그래서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고 정치권의 압박 수사 남용, 공직사회의 피폐한 현실이 빚은 국가적 비상사태. 정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외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세 번째는 국회 앞에 양평 공무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라. 지금 내일 지금 KT가 2번 출구 앞에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지 사태의 특검을 하라. 그래서 김현지의 권력형 비선 실세 의혹, 이재명과의 경제 공동체 의혹, 관련된 불법 정치 자금 및 대북 연루 정황 전면 조사, 국자원 화재 및 냉부역 촬영 사태에 대한 특검을 하라. 그래서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화재의 원인, 그 시점에 대통령부가 예능 촬영에 참여한 경우 그에 따른 국가 대응의 공백 여부를 조사하라. 그리고 지금 양평 공무원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라. 그리고 민당에 대해서는요, 대국민 사과, 국가적 재난사태 원인에 대해서 투명한 진상조사를 하라. 국민의힘은 결단하라 해서 국민의힘 결단을 5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려라. 그리고 이재명 관련 의문사로 떠난 수많은 공직자 명단을 공개해서 국제사회에 보고하라.
그리고 국회 앞 릴레이 단식과 무기한 농성을 통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라.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서 현 상황을 직접 보고하라. 미국 공화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 민주 공동수호 협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해외동포 국제자유주권연대, 한미주권회복연대, 국제자유주권연대, 여성협의회, 기타 해외자유민주통합, 해외자유민주동포연합 일동, 이런 성명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